어제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올해 처음으로 산불 대응 단계 3단계를 발령했고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요.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230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은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복구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고희훈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후 2시 경남 합천군에서 발생한 산불. 용주면 월평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산불 발생 30분 만에 산불 2단계를 발령한 산림청은 3시간 반 뒤 한 단계를 더 올렸습니다. 확산하던 불은 야간에 바람이 잦아들면서 누그러졌습니다. 밤에도 야간, 특수 진화대원 등 1000여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 면적은 163헥타르, 축구장 면적으로 치면 230개에 달합니다. 산불로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이곳 마을 회관 등으로 분산 대피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이 막 두근두근하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니 그렇지 뭐. 만날 한 대 나서 저 불철 보고 뭐. 그래서 빨리 밤을 새었어요. 자도 안 오고. 그래 아침 6시 된 전부리 다 일어서 다 앉았고 막 잠이 안 오니까 전부 한 대 나가보고 오고 뭐 예. 밤이 옳게 못 잤어. 산림청은 산불 원인은 추후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선 6월 우기가 오기 전에 응급 복구를 마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고희훈입니다. 어제 오전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고는 70대 고령 운전자의 차량 조작 미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성 검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경인 기자입니다. 20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돌진 사고. 운전자 74살 이모 씨는 가속과 정지 페달을 착각해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악셀을 밟았고 악셀에다 밟은 뒤에는 긴장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 씨는 2019년부터 도입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의무교육 대상이 만 75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모두 3만 1,800여 건으로 5년 전보다 19.2%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도 70살 이상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지, 판단, 조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령대별 사고 위험도를 고려해 적성검사 주기를 개선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65세 되시는 분들도 5년에 한 번씩 그때마다 교육을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교통사고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일주일째 한 주 전보다 소폭 늘고 있지만 정부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입국 전 검사 등 대중국 방역 조치를 이번 주말부터 모두 해제하기로 한 데 이어 다음 주엔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를 벗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새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1,890명. 하루 전보다는 1,900여 명 줄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330여 명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째 신규 확진자 규모는 한 주 전보다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4월까지는 확진자가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43명으로 하루 새 4명 늘었고 사망자는 8명 증가한 20명 나왔습니다.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는 방역 조치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입국 전 검사 등 대중국 방역 조치를 이번 주말부터 모두 해제하기로 한 데 이어 조만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안에서의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4월 말에서 5월 초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거둬들인 뒤에 남은 방역 조치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현재 논의대로라면 이보다도 앞당겨지는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1단계 시행 후 한 달 정도 방역 상황과 민원 사항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해제 날짜는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방역 조치는 병원과 약국,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5대 시중은행 임직원 평균 보수가 처음으로 모두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주요 보험사들은 지난해 실적을 이유로 이보다 더 높은 연봉과 고액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 보수 성과급 체계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한동안 돈잔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동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은행 임직원 평균 보수는 전년 대비 6.1% 늘어난 1억 400만 원, 처음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1.8% 늘어난 1억 1,300만 원이었고 신한하나농협은행도 이미 재작년부터 1억 원을 넘겼습니다. 5대 은행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역시 지난해 스톡옵션 행사 차익을 빼고도 평균 보수가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금융그룹 회장들도 윤종규 KB금융회장이 18억 4천만 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이 15억 3천만 원을 받는 등 고액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요 보험사들은 이미 정부에 타깃이 된 이들 은행보다 더 많습니다. 이미 2021년 삼성화재의 평균 총급여 1억 2,679만 원, 삼성생명은 1억 1,500만 원으로 은행권을 웃돌았습니다. 메리츠화재는 평균 9,480만 원이었지만 상위 10%는 2억 2,546만 원으로 보험업권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험사들이 실적을 이유로 성과급을 대폭 인상한 만큼 더 많은 보수를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 보수 성과급 체계의 적정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그 수익으로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경영진 보수를 주주들이 심의하는 세이온페이 제도 도입과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과 한강변에 대한 새로운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그레이트 한강인데요. 이 강변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고 각종 문화예술과 수상시설을 확충해서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 도시로 변모시킨다는 구상입니다. 시민들의 한강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업만 55개에 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준삼 기자가 전합니다. 오 시장의 새로운 한강 개발 청사진은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부터 문화예술 시설의 확충과 수변 도시 개발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된 사업만 55개 달합니다. 우선 용산 국제업무지구나 여의도 금융중심지 등의 핵심 거점과 한강 주변 아파트의 높이 제한을 완화해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시민들이 한강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나무가 무성한 초록길을 통해 한강과 도시공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들목을 확충하고 디자인과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한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으로 도심 항공교통과 곤돌라, 마리나 설치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변 공간을 잇는 지역에는 문화예술 시설이 대거 들어섭니다. 오 시장은 여의도 공원의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는 서울문화마당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7km의 호안을 자연령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자연성 회복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많은 시설물들이 한강 주변으로 들어가면서 명실공히 문화와 예술을 한강변에서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컨셉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우 시장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난 만큼 투자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